자,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좀 이상한 인사이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보면, 사람 자리를 옮겼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렀거든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미스터리,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모든 미스터리가 그렇듯 딱 하나의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감사라는 진짜 중요한 자리를 바로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겼을까요? 마치 국감을 피하려고 작정한 것처럼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이번 사건의 모든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리의 차이를 보면요. 이 의혹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원래 있던 총무비서관은요. 대통령실의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곳간직이에요. 그래서 국감감사에 나가서 돈 어디 썼어요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죠. 근데 새로 옮긴 제1부속실장은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지만 국감에는 잘 안 나가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면제되는 다리로, 그것도 국감 직전에 옮겨갔다는 거.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김현지 비서관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이 정말 깁니다. 거의 30년이에요.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이었던 1998년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단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동행, 이게 바로 그녀가 왜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설명해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되겠죠. 사실 그녀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 오기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직원들은 다 칸막이 파티션으로 나뉜 공간에서 일할 때 유독 이분한테만은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우리가 흔히 권력의 지도는 밥상머리에서 그려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직급이 훨씬 높은 수석 비서관들도 대통령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 앉는데 이분은 늘 대통령 바로 맞은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 직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정치권에서는요, 그녀의 영향력을 두고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해요. 바로 만사현통.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는 거죠. 그녀의 막강한 하지만 공식적이지는 않은 그런 권력을 딱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럼 이 만사현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2급 이하 공무원 인사는 사실상 그녀가 다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심지어는 장관한테 전화해서 해임되셨습니다 하고 직접 통보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건 비서실장보다 힘이 더 센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것도 혹시 그녀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요, 이 전례 없는 인사이동의 이유가 단순히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제기한 또 다른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예산 사용 문제요. 그리고 이 문제는 김현지 비서관이 원래 맡았던 바로 그 역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보도의 핵심은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5,200만 원.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딱 한 달 동안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썼다고 밝힌 특수활동비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돈의 원래 목적입니다. 이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처럼 아주 특수한 곳에 쓰라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로나 격려 명목으로 썼다. 이건 예산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쓴 거 아니냐. 한마디로 오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혹은요, 돈이 쓰인 날짜랑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위로 및 격려 비용이 나갔다고 하는 날들이 대부분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아니면 당 지도부랑 저녁 식사하는 그런 평범한 공식 일정이랑 딱 겹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했던 총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국정감사에 나갔다면 이 돈 어디에 어떻게 썼냐는 질문 세례를 절대로 피할 수 없었겠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정황 증거는 넘쳐나는데 정작 공식적인 해답은 없는 그런 미스터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 김현지 비서관이 자리를 옮깁니다. 2단계, 대통령실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죠. 3단계, 하지만 반대쪽에선 아니다, 이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지난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국감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인사 이동 뒤에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30년 동안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한 측근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막강한 힘의 실체였을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그 민감한 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인사 이동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